네, 잔매거진 2부의 문이 활짝 열렸습니다. 취업을 위한 다양한 정보 여러분께 전해드릴까 하는데요. 이지연 캐스터가 전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지연입니다. 아는 만큼 많이 보이고요. 또 많이 보이는 만큼 취업 기회는 더 많아지겠죠. 오늘도 알아두면 취업이 빨라지는 취업 지름길을 좀 안내해드릴까 합니다. 먼저 첫 번째 소식부터 살펴볼 텐데요. 취업 고민을 뻥 뚫어주는 청년희망 아카데미 특강 소식을 첫 번째 소식으로 전해드릴까 합니다. 알찬 강연으로 가득한 12월, 지난주는요. 12월 셋째 주 이 청년희망 아카데미 특강 일정을 전해드렸었는데요. 오늘은 다음 주 예정되어 있는 일정들 한번 짚어드릴까 합니다. 요즘은요 취업 시간이 좀 더 빨라지고 있죠. 12월 20일 화요일에는요 대학생 1, 2학년들이 알아야 하는 취업 준비에 대한 강좌 마련되어 있는데요. 날짜 보시면요 20일 화요일에는 NCS 기반 채용 대비 전략을 세워라라는 주제로 강연이 마련되어 있고요. 또 23일 수요일에는요 취업 무풍, 취업 완전체 역량 키워드라는 주제로 강연 마련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 주인 29일 화요일과 수요일에도 특강 일정 잡혀 있으니까요 잘 체크해 보시고 참여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참여 대상 궁금하시죠? 대한민국 청년 누구나 참여 가능합니다. 장소는요 청년희망재단 누리집 온라인 신청해 주시면 되겠고요. 신청 방법 체크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강연은요 청년희망재단 광화문 우체국 6층에서 진행이 될 예정이니까 장소 체크해 주시면 좋겠고요. 문의사항 있으시다면요 청년희망재단 멘토단으로 전화 문의 가능한데요. 지역번호 02-6731-1610번으로 전화 문의 가능합니다. 네, 이번에는요 두 번째 소식, 공모전 소식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이 포스트잇으로 유명한 기업 아시죠? 많은 분들이 원하시는 외국계 기업 3M에서요 진행하는 이 대학생 마케팅 아이디어 공모전 소식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2016년 1월 출시가 예정된 이 황사 마스크에 대한 마케팅 전략 제안을 공모하고 있는데요. 황사 마스크의 필요성과 또 소비자에게 쉽게 접근할 수 있는 마케팅 전략을 제안해 주시면 되는데요. 제출 기한을 보시면요. 내년도 1월 31일 일요일까지 제출을 받고 있습니다. 지원 자격 궁금하시죠? 대학생이나 대학원생 누구나 지원 가능하시고요. 개인으로 또는 3인 이하의 팀으로도 지원 가능합니다. 또 이 밖에도 휴학생 및 국내 거주 외국인 대학생 역시나 신청 가능하시니까요.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또 혜택 사항도 좀 짚어봐야 되겠죠. 대상팀에 같은 경우에는요 500만 원의 상금이 지급이 되고요. 또 마케팅 직무 지원 시에 면접 기회와 가산점까지 제공이 된다고 하니까요. 취업할 수 있는 아주 좋은 기회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출품 규격을 좀 체크해 보자면요. 30매 이내에 파워포인트 파일로 제출해 주시면 되겠고요. 신청서와 함께 이 파워포인트 파일을요. 이메일로 접수하시면 되는데요. 이메일 주소 참고해 주시면 좋겠고요. 또 참가에 대해서 좀 더 궁금한 사항 있으시다면요. 공모전 페이스북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facebook.com/3M 콘테스트로 접속하시면 이 홈페이지 방문 가능하시니까요.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번에 세 번째 소식은요. 이 어린이를 위한 신선하고 또 재미있는 디지털 컨텐츠를 발굴하기 위한 공모전 소식 준비를 해봤습니다. 함께 살펴보실 텐데요. 공모 기간을 먼저 살펴보시면요. 내년도부터 시작이 되겠습니다. 내년 1월 4일 월요일부터 31일 일요일까지 공모 기간 정해져 있고요. 이날 자정까지 제출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응모 자격을 보시면요. 어린이를 위한 컨텐츠를 만들고 싶은 사람 누구나 가능하고요. 기성 작가나 신인 작가 상관없이 제한 없이 누구나 응모하실 수 있습니다. 또 저작권 이슈가 없는 경우에는요. 기존 작품도 응모 가능하다는 점 참고하시면 좋겠고요. 또 공모 분야에 대해서 한번 보시죠. 애니메이션과 학습 게임, 어린이 그림책, 웹툰, 스티커콘 등 이렇게 다양한 분야에서 공모를 받고 있고요. 또 혜택도 체크를 해봐야 되겠죠. 심사를 거쳐서 대상 한 명에게는요. 300만 원의 우수상 그리고 수상금이 부여가 되겠고요. 우수상 2명에게는 100만 원의 상금 부여가 되겠습니다. 또 이 밖에도 우수 창작자는 웅진 북클럽 작가로 활동할 수 있는 기회가 제공이 되고요. 또 이 밖에도 웅진 싱크빅 채용 지원 시에 가산점까지 부여가 된다고 하니까요. 이번 공모전 한번 도전해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참가에 대해서 궁금하신 점도 많을 것 같은데요. 웅진 싱크빅 홈페이지 방문하시면 되겠고요. 또 이 신청 방법은 지원서와 작품을 함께 이메일로 제출해 주시면 되는데요. 공모 분야별로 이메일 주소가 상이하기 때문에 이 웅진 싱크빅 홈페이지를 또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요. 이 취업에 도움이 되는 지름길 같은 정보도 3가지 살펴봤는데요. 이번에는요. 취업에 도움이 되는 책 한 권 소개를 해드릴까 합니다. 지금부터 만나보시죠. 이 책을 소개합니다.
식상한 취업 설명서는 가라. 고교 동창인 철수와 존슨이 진행하는 취준생 인기 팟캐스트 취업학개론이 책으로 나왔습니다. 든든한 회사를 그만두고 자발적 백수가 된 철수와 누구보다 자유롭게 생활하는 직장인 존슨이 들려주는 생생한 취업기. 별 볼 일 없는 스펙으로 대기업에 취업한 그들의 노하우를 가감없이 공개합니다. 어디서나 볼 수 있고 들을 수 있는 딱딱한 수험서가 아닌 취준생들의 실제 경험을 들어볼 수 있는 고민 상담소와 생동감 있는 기업별 취업 비사를 들려주는 리얼 취업 중계쇼. 철수와 존슨의 취업학 개론은 식상함을 지향하는 취준생들의 필독서입니다. 자소서 작성법, 면접 대비법, 최신 취업 정보 등 쏟아지는 정보들을 그냥 외우기만 하나요? 내 개성에 맞는 취업 공부를 하고 싶다면 이 책을 권해드립니다. 참, 너무 리얼하고 신랄한 표현에 놀랄 수 있으니 팟캐스트를 먼저 듣는 것도 좋겠네요. 책으로 읽는 팟캐스트 철수와 존슨의 취업학개론은 실제 취준생이 들려주는 취업 지침서로 취업 현장을 먼저 경험한 노하우와 후배들을 위한 아낌없는 조언까지 취준생끼리의 소통법으로 낱낱이 공개하는 책입니다. 누구나 아는 정보, 누구나 하는 방법이 아닌 개인의 취향에 맞춘 취업 방법을 알고 싶다면 이 책을 펼쳐보시기 바랍니다. 네, 잔매거진 2부 함께하고 계십니다. 이번에는 학부모님들을 위한 상담 시간 가져보도록 할 텐데요. 우리 아이의 진로 지도 방법을 소개해드리는 시간입니다. 진로 직업 상담사 허재인 선생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자, 오늘은 또 어떤 이야기를 해볼지 무척이나 궁금합니다. 어떤 얘기 나눠볼까요? 지금 최근에 이제 대학들의 합격 네. 소식이 들려오면서 뭐 부모님들이 학교를 어느 쪽을 선별해야 되냐, 두 군데 합격하신 분도 계시고, 그렇다 보니까 어느 쪽으로 선별해야 될지 고민을 많이 하고 계신데요. 제가 이제 상담했던 사례들을 통해서 또 아이의 진로를 고민하시는 부모님들하고 같이 한번 고민해보는 시간을 가졌으면 할까 합니다. 네, 이제 대학 입학에 맞춰서 여러분들의 진로를 설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선택이라고 말하면은 뭐 다른 선택들이 좀 너무 등한시 될까 봐 걱정되긴 하는데 어찌 됐건 가장 와닿는 가장 중요한 선택인 것만큼 분명하거든요. 네. 근데 대학을 선택할 때 사실 우리가 흥미나 적성보다는 성적 맞춰가는 경우가 많잖아요. 그렇죠. 예. 예전에는 그래도 많이 이제 뭐 얼마나 많이 우리가 왜 입사율은 뭐 취업 인사담당을 얼마나 많이 입사를 시켰느냐 뭐 이게 네. 또 이제 학교에서는 또 대학에서는 또 그게 관건이듯이 또 고등학교에서는 얼마나 또 대학의 진학률. 진학률 네. 따라서 하다 보니까 대부분 성적에 맞춰서 많이 했었고 예전에 2010년 통계를 좀 보면요. 네. 그냥 명성이나 인지도가 단연코 1위. 학교의 명성이나 인지도가 대학 선택할 때. 1위였고요. 그다음에 2위가 뭐 취업에 유리한지 안 한지를 봤고요. 그다음에 3위가 성적, 그다음에 4위가 장학금 정도가 어떻게 되는지, 그다음에 5위가 뭐 교통 이런 순서로 좀 되어 있었습니다. 제가 교통을 선택했었죠. 제가 이제 그래요? 서울대학교를 가고 싶었는데 네. 집에서 너무 멀어서 네, 네. 도저히 다닐 수가 없겠더라고요. 그러셨구나. 안타깝네요. 네. 네, 아무튼 뭐 여러 가지 네. 이런 기준으로 네. 대학을 선택하곤 하죠. 네. 네, 네. 그리고 나서는 또 이제 어떤 업체에서 입시 업체에서 또 조사를 해봤어요. 고3 대상으로 해서 대입 선택의 기준이 뭐냐라고 문의를 해보니까 그때 또 업체에서 나왔던 거는 1위가 학과였고요. 2위가 이제 대학 서열. 그다음에 두 가지를 같이 고려해 보겠다라고 했던 게 이제 3위로 되어 있었는데요. 대체로 이제 여기 뭐 보면 뭐 예전이나 지금이나 조금씩 그래도 아직까지는 뭐 그래도 뭐 학과로 변하기는 했지만 그래도 아직은 성적이라든지 뭐 그다음에 학교의 명성을 조금 중요시하는 경향은 남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요. 이제 2012년 조사 결과니까 한 3년 정도의 시간이 흐른 셈이고 네. 그 사이에 좀 어떤 변화가 있을까요? 이제 대학의 이름을 안 보는 네. 그런 현상이 좀 늘어났을까요? 어떻습니까? 조금씩 이제 변화는 있죠. 네, 개선되고 있고 뭐 취업이나 이런 거에서 또 보기 때문에 변화는 있는데 중하위권에서는 확실히 좀 학과를 위주로 선택을 하는 경향이 좀 있고요. 네. 그다음에 이제 상위권은요. 그래도 아직까지 학교 이름 위주로 해서 보는 경향이 좀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요. 상위권에서 여전히 이제 학교의 명성과 인지도를 많이 고려하는 이유가 뭘까요? 이거는 뭐 네. 사실 한마디로 답변하시기 힘든 문제긴 네. 한데
한데. 네. 근데 대부분 보니까요. 부모님의 영향이 좀 큰 것 같아요. 대부분 우리 학생들이 누구랑 같이 고민을 하냐 하면 부모님하고 많이 상담을 하거든요. 그랬을 때 지금 부모님 세대를 보면요. 그 학교의 서열화를 뼈저리게 겪으셨던 그런 분들이 부모님이시다 보니까 지금의 40대, 50대 그런 분들이시다 보니까 그래서 더 좀 좋은 학교, 내가 이루지 못한 욕망 이런 거를 학생, 내 자녀한테 대신 이루고 싶은 욕망이 아직까지도 좀 남아 있으신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뭐 조금 내 자식이 공부를 잘한다라고 하면 좋은 학교를 보내고 싶으신 거죠. 그렇죠. 사실은 뭐 당연한 마음이긴 한데 네. 어떻게 보면은 이제 어떤 졸업 후의 진로만큼이나 학벌을 그만큼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다라는 네. 이야기로 해석할 수 있겠죠. 네, 그렇죠. 예. 네, 그렇다 보니까 대부분 이제 뭐 부모님들이 공부를 잘하거나 이러면은 그러면은 뭐 우리 애는 아직은 서울대랑 당연히 이제 뭐 서울대든지 스카이대학 이렇게 가게 되면 우리 애가 설마 취업 안 되겠어. 그러니까. 네, 그리고 우리 애는 아직까지는 실감을 못 하시는 거죠. 그리고 좀 우리랑은 좀 동떨어진 얘기다. 또 우리 아이는 좀 달릴 거다라는 그 막연한 기대 때문에 그래서 더 이제 학교를 더 많이 보시는 게 아닌가라고 생각이 듭니다. 네. 자, 학교보다 이제 학과별로 취업률의 차이가 굉장히 크다고 할 수가 있겠는데 네. 그 부분을 우리 부모님들이 고려하지 않는 걸까요? 왜냐면은 뭐 학교의 취업률도 중요하지만 학과의 취업률이 굉장히 네. 중요하잖아요. 그러니까 네. 학과를 결국엔 선택해야 된다는 얘기인데 네. 그 부분을 왜 신경을 안 쓸까 네. 싶기도 해요. 그러니까 이제 제가 이제 실제로 상담했던 부모님 사례를 봐도요. 이 네. 부모님은 일단 학교는 또 하나 본인이 마음에 들어한 학과인 학교가 이미 합격이 되어 있어요. 네. 근데 스카이의 합격도 지금 발표를 기다리고 계신 중이죠. 그러니까 기다리고 계신데 그래서 어느 쪽을 선택해야 될지 모르겠다 하면서 고민을 하셨는데 고민 상담을 하셨는데 결국에 이분이 본인 자체적으로 결론을 내고 계세요. 그냥 스카이 쪽에 만약에 되면 학과 상관없이 스카이 쪽으로 가겠다라는 욕망을 이제 갖고 계신 거죠. 그래서 왜 그렇게 생각하시냐라고 이제 했더니 우리 아이는 가능하면 뭐 과 상관없이 자격증에 도전을 할 거고 자격증 도전하면은 과랑은 상관없지 않냐. 라는 생각으로 또 갖고 계시면서 좋은 학교를 가면 좋은 인맥을 또 활용할 수 있는 게 아니냐. 라는 생각으로 해서 그래서 이제 좋은 학교를 학벌을 자꾸 생각을 하시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분들이 이제 좋은 학교 명성에 기대려는 그 이유를 네. 이제 설명한 답변 드린 건데 네. 그게 사실은 뭐 현실적으로 맞나 싶기도 한 게 뭐 좋은 학교 가서 좋은 과 가면 인맥 생기면 자연스럽게 취업 되겠죠라고 네. 말하는 게 과연 진짜 취업 보장이 되는 건지 인맥이라는 네. 게 네. 그런 의심이 드네요. 그렇죠. 아직까지는 조금 진부적인 생각이시죠. 네, 이제 좀 그게 아예 없다고는 할 수는 없지만 너무나 조금 약간 진부적인 생각이고 그다음에 학교만 보고 대학을 갔을 경우 4년이라는 시간을 완전히 낭비하는 시간이 되는 그럴 수 거거든요. 있죠. 내가 그 공부에 대해서 정말 관심도 없는데 나는 자격증 공부만 하기 위해서 한다 그러면 자격증은 자격증대로 공부해야 되고 또 학과 공부 학점도 또 따야 되기 때문에 학점은 학점대로 준비해야 됩니다. 그렇다면 부모님은 학비 낭비하게 되죠. 또 국가는 좋은 인재 또 그렇고 학교는 학교대로 좋은 인재를 또 놓치게 되니까 이거는 별로 좋은 방법은 아니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요. 네. 취업 현장에서 실제로 이 학교의 명성을 보지 않는 경우는 요즘 굉장히 흔하죠. 네, 많이 네, 좀 네. 이렇게 되고 있죠. 그래서 요즘에 트렌드는 직무의 적합성, 그다음에 이 직무를 위해서 얼마나 노력을 했는지 이걸 가장 중요하게 생각을 하기 때문에요. 실사례로 제가 또 이제 상담했던 친구를 보면요, 이 친구는 연대 경영학과를 가기 위해서 네. 계속 삼수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삼수를 했는데 그러고 나서 어쩔 수 없이 이제 조금 그거보다는 조금 낮은 인서울에 있는 대학을 갔어요. 갔는데 이 친구는 이제 자기는 이제 좀 망했다라는 생각으로 자기가 원하는 학교를 못 갔으니까 하면서 4년을 그냥 뭐 낭비하면서 보낸 거죠. 이렇게 낭비하면서 보낸 다음에 4학년이 돼서 그때 와서 이제 상담 의뢰를 하면서 내가 어떻게 취업하면 좋을지 모르겠다. 금융권은 가고 싶다라고 말을 하는데 진짜 방법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지금부터 이제 좀 이력을 만들어 가야 되는 그런 상황이었고 또 한 친구는 제가 이제 지방대학교 학생이었는데 이 친구는 자기가 가고 싶었던 경영학과에 와서 자기는 금융권 취업을 목적으로 딱 입학을 한 거죠. 그러면서 입학하면서부터는 완전히 적극적으로 자기가 금융권 관련해서 준비를 철저하게 했습니다. 그래서 외부 교육도 받았고 학교 안에서 있는 금융과 관련된 자료라든지 정보들 다 수집했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이 친구가 먼저 합격을 했어요, 상반기에. 그러니까 지금 학교의 서열화가 중요한 게 아니라 얼마나 내가 그 직무나 진로 설정을 먼저 하고 노력을 했느냐가 관건이 됐던 거죠. 그래요.
중하위권 학생들이 이제 앞서서 학과를 우선으로 선택하는 사례들이 네. 많아졌다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네. 역시나 취업 때문인 거죠. 그렇죠. 취업 때문이죠. 네, 네. 그래서 지금은 거의 리턴 형태로요. 4년제 문과를 졸업한 네. 다음에 취업이 안 되다 보니까 다시 전문대학교에 아. 예, 뭐 IT 관련이라든지 로봇 설계라든지 이런 쪽으로 다시 리턴해서 학교를 재입학하는 그런 사례도 나오고 있습니다. 예. 굉장히 좀 달라진 트렌드라고 설명을 드릴 수가 네. 있겠고 취업을 위해서 대학을 선택하는 게 그렇다면 과연 현명한 선택인 거냐라는 네. 질문에는 어떻게 우리가 이야기해 볼 수 있을까요? 근데 이제 뭐 취업만 위해서 간다라고 했을 때 만약에 뭐 대학만 보고 가는 것보다는 저는 네. 취업을 위해서 간다라고 하면 그거는 조금 최근의 트렌드하고도 맞고 오히려 대학만 보는 것보다는 취업을 위해서 선택하는 게 더 낫다라고는 이제 확실히 말씀을 드릴 수 있는데요. 일단 그 취업의 선택에 있어서도 나의 적성이 더 맞다라고 하면 그건 100%더 좋을 거고요. 뭐 취업이 맞다라고 생각해서 열심히 하다 보니까 우연히 또 자신의 진로나 적성을 또 발견할 수 있기 때문에 뭐 트렌드에 맞춰서 취업을 위해서 한번 그쪽에서 한번 해보다 보면 또 자신만의 새로운 길, 내가 또 공부했던 거랑 또 융복합 형태로 융합해서 새로운 나의 진로를 발견할 수 있기 때문에 저는 학교를 우선으로 보는 것보다는 취업을 위주로 해서 하는 것이 좀 맞지 않을까. 앞으로의 미래 사회나 네. 사회나 이제 변화, 상을 봐서도 더 낫다고 생각을 그래요. 합니다. 뭐든지 그 닥쳐서 준비하면 잘 안 되거든요. 뭐 그쵸, 미리미리 그쵸. 준비해서 뭐 손해 볼 건 전혀 없는 거겠죠. 네. 아무튼 대학을 선택할 때도 이 재학 중이거나 어떤 졸업 후 취업을 위해서 진로 설정을 잘 해야 나가야 된다. 미리미리 진로 설정과 함께 대학 선택을 해야 된다는 그쵸. 결론이네요.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네. 뭐 중학교도 마찬가지고 고등학교도 마찬가지고요. 이제 고등학교 입학에서부터 대학 갈 때 내 과를 선별하고 그다음에 과에 들어가서 우리가 예전처럼 대학생활 하면서 신나게 뭐 1년은 놀고 뭐 이런 시기가 아니거든요. 네. 얼마나 내가 열정을 가지고 그 목표 달성을 위해서 진로 설정을 해놓고 열심히 준비했느냐가 취업까지 연결되는 거기 때문에 앞으로는 이제 진로 설정, 진로 설계가 아주 중요한 관건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네. 네. 여러분들이 꼭 명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어떤 대학 다녀라고 말하는 게 친구분들에게 말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우리 아이가 진짜 얼마만큼의 현명한 방법으로 진로 설정을 해 나가고 있는지가 더 중요한 거거든요. 이 부분을 우리 부모님들이 꼭 명심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 또한 명심해야 될 것 같고요. 자, 대학 선택을 앞두고 있는 지금 그야말로 입시 전쟁을 에서 여전히 끝나지 않은 우리 네. 학부모님들에게 네. 좀 이 추운 날씨에 네. 위로의 말씀, 조언의 말씀 한번 네. 해주시죠. 네. 어머님들한테 조언 드리고 싶은 거는요. 실속파가 되라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너무나 이제는 뭐 주변의 인식이라든지 나 이런 거 다녀라고 자랑하는 게 아니라 얼마나 내가 실속 있게 준비해서 나의 진로 설정을 해놓고 그 진로 설정 목표에 따라서 준비해 갔느냐가 평가 대상이 될 테니까요. 진로 설정 오늘도 한번 같이 자녀랑 고민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오늘의 진로교육 허재인 선생님이셨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처음에는 제가 정확히 무엇을 좋아하는지 그런 쪽으로도 상담을 해주실 줄 몰랐고 그래도 적성 검사나 이런 거 전문가들 좀 의견 들어가지고 제가 하고 싶은 일에 제가 잘 어울리는지 원래 갖고 있는 성향도 알 수 있게 돼서 좀 더 구체적이고 시야를 넓히게 되는 계기가 됐었던 것 같습니다. 도움이 너무 많이 됐습니다. 나이 또래의 진로를 아직 못 찾은 사람들이 많은데요. 친구들한테도 추천해드리고 싶네요. 딱 맞는 적성으로 평생의 직업으로 직무를 찾아라.